안녕하세요. 수많은 환자의 뇌 건강을 돌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봐 온 노후 건강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며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치매가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든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오늘 밤부터 당신의 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수칙입니다. 첫째, 머리맡에 물잔을 치워 새벽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을 원천 차단하세요. 둘째,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거실로 치워 뇌 청소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지키세요. 셋째, 목이 꺾이는 높은 베개를 치워 뇌의 쓰레기가 나가는 하수구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왜 당신의 뇌를 썩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미 쌓인 뇌 독소를 씻어내고 내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지난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지금부터 조곤조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명을 천천히 느끼고 이해하신다면 오랫동안 좋은 습관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다면 하루에 2번 질 좋은 양질의 정보를 매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오늘 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뇌세포를 죽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 머리맡에 있는 그 물건부터 치우셔야 합니다. 치매는 결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소중한 기억과 가족의 얼굴을 지워버리는 무서운 작업이 바로 당신의 베개 옆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부쩍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는 않으신가요? 어제 분명히 맛있게 먹었던 점심 메뉴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계셨거나, 방금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온 집안을 보물찾기 하듯 헤매고, 늘 쓰던 단어가 입가에서만 뱅뱅 맴돌 뿐 터져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이 에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벼랑 끝에서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지금 내 안이 독성 쓰레기 때문에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라고 외치는 절박한 소리입니다. 뇌세포가 하나둘씩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식단 관리도 누구보다 철저히 하셨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도 거르지 않으실 만큼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며 사색이 되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초기 치매였습니다. 그 건강하던 분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놀랍게도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매일 밤 머리맡에 두었던 사소한 물건들과 잘못된 잠버릇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나쁜 습관들이 밤마다 그분의 뇌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이미 뇌 속에 가득 쌓인 독소를 말끔히 씻어내고 당신의 뇌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니 절대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뇌가 밤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태우며 돌아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매연이 나오듯 뇌가 작동하면 필연적으로 찌꺼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 속에 쌓이는 독성 쓰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쓰레기가 뇌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뇌세포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들을 툭툭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뇌세포 자체를 파괴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다행히 하늘은 우리 몸에 이 독성 쓰레기를 씻어내는 환상적인 자동 정수 시스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뇌 전용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만 뇌세포가 평소 크기의 60% 이하로 쪼그라들면서 세포 사이에 넓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때 맑은 뇌척 수액이 거센 파도처럼 그 길을 따라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하수도가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가 막힌 집안이 오물로 가득 차듯 당신의 뇌도 썩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의 머리맡에 있는 그 물건들이 이 소중한 뇌의 정수기를 무참히 고장내고 있습니다. 내가 청소할 시간을 주지 않거나 청소 통로를 꽉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 60년의 임상 경험과 동서양의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제가 지금부터 당장 당신의 잠자리에서 치워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10년 뒤 당신이 요양원에서 가족을 못 알아본 채 앉아 있을지 아니면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있을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범 3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예방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분들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주치의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뇌를 밤마다 서서히 죽이고 있는 머리맡의 주범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밤마다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치매의 길로 몰아넣는 머리맡의 주범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6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비극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본인의 습관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당장 치워야 할 주범은 바로 의외의 물건인 물잔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선생님, 자다가 목이 말라 깨면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혹은 자다 깨서 입이 바짝 마르는데 물을 두지 말라니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머리맡의 물잔은 치매로 가는 고속열차나 다름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야간요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정수기인 글림파틱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의 단계인 서파 수면에 도달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가동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나 3시경 방광에 신호가 와서 잠에서 깨는 순간 그날 밤의 뇌 청소 작업은 거기서 즉시 종료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셨고 자다가 목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늘 머리맡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두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3번씩 깨기 시작하셨고 다시 잠들면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기억력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밤마다 잠에서 깨는 행위 자체가 뇌의 청소 시간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깊은 잠의 단계로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미 끊긴 청소 흐름은 다시 잠든다고 해서 복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머리맡의 물잔부터 치워야 합니다. 최 선생님은 제 조언대로 물잔을 치우고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인 지 단 2주 만에 밤에 깨지 않고 통잠을 자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안개가 낀 듯 멍했던 머리가 맑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30대 시절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뇌의 정수기가 밤새 온전히 돌아가니 쓰레기가 남지 않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당장 치워야 할 주범은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뇌의 사용 집행인인 스마트폰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머리 바로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주무시나요? 많은 분이 전자파를 걱정하시지만 뇌 건강 전문가로서 제가 경고하는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뇌에 전달되면 뇌는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72 박 할머니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트로트 영상을 보며 잠을 청하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보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박 할머니는 만성 피로와 기억력 감퇴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박 할머니의 뇌를 밤새도록 각성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뇌가 깊은 잠에 들고 청소를 시작하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청소부들을 깨우는 출근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멜라토닌 분비는 즉시 중단됩니다. 청소부들이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는 꼴입니다. 뇌세포는 수축하지 않고 독소는 씻겨나가지 못한 채 뇌 속에서 그대로 썩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멀리하고 잘 때는 반드시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두어야 합니다. 박 할머니는 제 권유대로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허전해서 잠을 설쳤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인지검사에서 박 할머니의 뇌 기능 점수는 몰라보게 향상되었고 지독했던 우울감까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거실로 옮기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범은 우리가 매일 베고 자는 베개입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뇌에서 씻겨나온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 옆에 있는 임파선을 타고 몸통으로 내려가 최종적으로 배출됩니다. 목은 뇌 쓰레기가 나가는 유일한 하수구 파이프인 셈입니다. 그런데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 파이프가 꺾이게 됩니다. 평소 높은 베개를 고집하던 65세 이 선생님은 늘 뒷목이 뻐근하고 아침마다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단순히 혈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뇌 쓰레기의 역류였습니다. 베개 때문에 목의 배수구가 막히자 청소된 뇌척수액이 내려가지 못하고 뇌 안에서 정체되어 뇌압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지지하며 머리와 몸이 수평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 앞쪽의 혈관과 림프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목 뒤쪽 근육을 극도로 긴장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뭉쳐 있다면 당신의 베개는 어젯밤 당신의 뇌 하수구를 꽉 막아버린 범인입니다. 이 선생님은 본인의 체형에 맞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로 교체하고 목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만성적인 눈의 피로까지 해결되었습니다. 하수구가 뚫리니 뇌의 부기가 빠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 덕분입니다. 베개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치매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당장 치워야 할 3가지 주범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잔 스마트폰, 그리고 잘못된 베개,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이제부터는 뇌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기적의 뇌 부활 수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의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확실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치워야 할 것들을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뇌를 살리고 재생시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것은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소중한 처방전입니다 라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뇌 부활 33 수면법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습관을 만드시면 당신의 노후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잠들기 3시간 전 금수입니다. 저녁 7시나 8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철저히 멈추세요. 목이 너무 마르다면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이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이를 원천 봉쇄하여 뇌 청소 시스템이 끊김없이 8시간 동안 온전히 돌아가게 해줍니다. 실제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이 수칙 하나만 지켰을 뿐인데도 만성적인 두통이 사라지고 인지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뇌의 하수도가 밤새도록 막힘없이 시원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왼쪽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이것은 동서양 의학계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기적의 자세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 체계는 왼쪽으로 치우쳐 발달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내척수액 내에 독소를 실어 나르는 속도가 최대 25%까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곧 더 강력한 뇌 청소 효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은 평소 똑바로 누워 자다가 왼쪽으로 자세를 바꾼 지 한 달 만에 아침마다 겪던 머리의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완전한 안막 상태 유지입니다. 머리맡 1m 안에는 아주 작은 빛조차 허용하지 마세요. 충전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나 공기청정기 표시 등까지도 검은색 테이프로 가리시길 권합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우리 뇌의 송가체는 멜라토닌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유도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를 수축시켜 청소 공간을 만드는 열쇠이며 그 자체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뇌의 염증을 스스로 치료하게 돕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밤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뇌가 이미 망가졌을 거야 라며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죽기 직전까지도 스스로 변화하고 회복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하룻밤에 제대로 된 수면만으로도 어제 쌓인 독소의 상당량을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치우고 세 가지를 실천하는 데 드는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10년 뒤 당신이 요양원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거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치매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삶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혹하고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그 어떤 병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베개 옆의 물장과 스마트폰을 치우는 그 작은 결단 하나가 당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2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맡의 물잔을 치워 야간뇨를 방지하고 뇌 청소 사이클을 끝까지 지켜내세요. 둘째, 스마트폰을 멀리하여 뇌의 청소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마음껏 일하게 하세요. 셋째, 당신의 체형에 꼭 맞는 베개를 사용하여 뇌의 쓰레기 배출로인 목의 하수도를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넷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통해 뇌 독소 배출 효율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하고 실질적인 노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지키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어두운 밤에 몰래 찾아오지만 여러분이 오늘 밤을 어떻게 정성껏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어둠은 희망의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맑고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와 건강한 뇌를 위한 더 과학적이고 명쾌한 비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건강하십시오.